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글쓰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인 퇴고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꼭 작가가 아니더라도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의 의도나 생각을 표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글로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표현 욕구를 언어를 이용해서 아주 정교하게 실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글쓰기죠. 글을 쓰면서 또 글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목적하는 바를 전달하면서 우리는 성취감, 행복감, 때로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필회지, 10수년간 기자였고 또 3권의 책을 썼고 또 칼럼도 쓰고 있는 제가 감히 단언컨대요. 한 번에 훅 쓰고 끝내서 얻는 그런 좋은 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순간적인 감정을 낙서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한 한 편의 글을 완성하고자 하는 거라면 자신의 글, 문장들을 거듭 다듬고 다듬는 퇴고의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사실 글은 퇴고하면 퇴고할수록 좋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웨이투고 채널에 와주시는 여러분들이 꼭 직업적으로나 혹은 일상적으로 글을 쓰는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글쓰기의 효용부터 퇴고의 필요성까지를 일단 후다닥 말씀드린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도 멋지게 퇴고까지 한 글을 한번 써보고 싶은걸? 생각보다 재밌겠다 하는 생각 드실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봄도 되고 했으니까 좀 더 생기 넘치는 채널을 지향해보는 의미에서 재밌는 이벤트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이 내켜서 200자 원고지 7매, 그러니까 1400자 안팎의 글을 쓰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 그리고 그게 만약 저라면 먼저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 메일로 글을 보내주시면 제가 냉정한 첨삭을 같이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1400자 안팎은 제가 지금 머니에스 주간지에 쓰고 있는 이 웨이투고 칼럼의 분량입니다. 한 페이지. 물론 저도 언제나 부족함이 있지만 애정을 갖고 같은 글을 함께 본다는 의미로 퇴고를 도와드리는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에게 행운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럼 본격적으로 퇴고를 할 때 체크해 볼 것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퇴고, 고사성어죠. 이 한자말에 얽힌 옛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퇴고라는 말은 지금 읽어드릴 이 시에서 탄생했습니다. 원래는 한자어로 된 시지만 편의상 우리말로 바꾼 걸 읽어드릴게요. 한가로이 머무는데 이웃도 없으니 풀숲 오솔길은 적막한 정원으로 드는구나. 새는 연못가 나무 위에서 잠들고 스님은 달 아래 문을 두드리네. 중국 당나라 때 가도라는 시인이 당시 수도였던 장안거리를 막 거니면서 이 시를 짓고 있었대요. 근데 가도가 마지막에 스님은 달 아래 문을 두드리네 라는 표현을 혹시 스님은 달 아래 문을 미네 라고 고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인은 동사 표현 하나를 두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무튼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장안을 관리하던 경조윤이라는 벼슬을 지내고 있던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한유가 수행원들하고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도가 잘됐다, 한유한테 한번 물어보자 하고 길을 딱 막아선 거죠. 그리고 어떤 게 좋을지 한유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유가 내 생각에는 말이야, 문을 미네보다는 두드리네가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스님은 달 아래 문을 두드리네가 스님은 달 아래 문을 미네 보다 나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넣어보세요. 단어 하나 차이인데 시의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그쵸? 스님은 달 아래 문을 두드리네. 스님은 달 아래 문을 미네. 여러분들은 뭐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저는 두드리네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 묘사된 상황이 되게 적막하잖아요. 그래서 상반되게 소리가 연상되는 두드리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읽는 이로 하여금 그 적막한 분위기를 더 극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한유의 의견에 동의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퇴고라는 말은 이렇게 이 얘기에서 탄생했습니다. 원래 한자로 된 시잖아요. 그래서 밀퇴자를 쓸 것이냐 아니면 두드릴 고자를 쓸 것이냐 이걸 놓고 마지막까지 문장을 다듬었다는 데서 퇴고라는 말이 유래되다는 거 상식으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도와 한유처럼 단어 하나를 놓고 마지막까지 정성을 기울이는 것, 그게 퇴고의 본질이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글을 쓰겠다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정말 본론이자 또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 경험상 퇴고는 어떻게 하면 좋았던가, 또 퇴고를 하면서 꼭 체크해 볼 것들을 제가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퇴고는요, 말로 글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쓴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다듬는다는 얘기입니다. 글도 결국 말이 문자로 옮겨진 거죠. 저한테 표현해 보라고 하면 글은 박제된 말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도 읽는 이에게 결국은 말처럼 느껴져야 쉽게 잘 전달이 됩니다. 글이든 말이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글쓴이의 의도가,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야 좋은 글입니다. 그러면 글의 전달력을 체크하는 방법, 직접 소리내어서 읽어보면 가장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쓴 문장들을 읽었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귀에 잘 꽂히는가, 걸리는 곳이 없는가 하는 걸 느껴보는 거죠. 스스로 쓴 글이라도 이렇게 직접 읽어보면 사실 좋고 나쁨의 정도가 웬만큼은 다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 이를 쓸 것이냐, 가를 쓸 것이냐, 뭐 도치법을 쓰냐 마냐 이런 걸 고민하는 거 얼핏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완성도 높은 글을 얘기하는 차원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글의 전반적인 톤과 분위기를 매끄럽거나 거칠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 흐르듯이 잘 읽히는 글, 자연스러운 리듬감이 살아있는 글은 말로 검증하는 퇴고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퇴고는 무조건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하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 글이 정말 말이 되나? 이른바 합리성에 허점이 없는지를 검토해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혹시라도 억지스럽게 전개된 부분은 없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풀어져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어떤 주장이건 어떤 메시지건 간에 누군가의 생각과 관점이 담긴 글은 기본적으로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너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의 생각, 의견은 존중해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글쓰기를 하면 사고력, 논리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글을 쓴다는 거는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설득력 있게 풀어나가는 작업입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글의 설득력, 합리성을 따지는 차원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쓴 글과 거리를 두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의 반응을 내가 미리 예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내 밖으로 나가서 독자 입장이 되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감을 두고 객관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는 능력인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공감을 부르는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메타인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제3자의 눈으로도 자기 글을 읽어보면서 글의 설득력을 보강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렇게 쓴 부분에 대해서 독자가 이렇게 반응하거나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은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 문장을 혹은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좀 바꾸거나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 읽는 이의 반격이나 부정적 피드백이 예상되는 지점을 미리 보강할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은요. 읽는 이가 설령 글쓴이와 생각 혹은 주장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논리도 가능하겠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독자가 지금 이 작가, 이 사람이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면 일단 그 사람에게는 나의 글이 실패한 글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글의 주제가 명확한가? 내가 처음 쓰고자 했던 주제가 여전히 이 글의 주제로 드러나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혹시 배가 산으로 간 거는 아닌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제가 없는 글은 글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사건, 에세이건, 시건, 소설이건, 논평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뭘 생각해 보라는 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글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일관되게 끌고 나가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는 글이 좋은 글입니다.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다 읽고 나서 그래서 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글의 주제는 글을 다 쓰고 나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를 먼저 명확하게 설정해 두고 글을 써야 합니다. 아시죠? 계획적으로. 영화 기생충 명대사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글은 시작부터 계획을 갖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퇴고를 할 때 앞서 내가 세웠던 계획이 잘 실천됐는지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계획에는 주제 설정이 필수라는 겁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내 글에서 지나치게 남용된 것들이 없는지 체크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덜어내기 작업입니다. 스티븐 킹이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글을 수정할 때 초고에서 한 10% 정도는 뺀다는 말을 했어요. 불필요한 단어 같은 것들을 삭제하면서 글을 좀 더 압축적이고 속도감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스티븐 킹만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글의 퇴고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걸 덜어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쉼표, 따옴표가 지나치게 많은 거는 아닌지, 무의식적으로 쓴 단어의 반복은 없는지, 지나치게 인용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지, 또 지나치게 감정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반대로 또 지나치게 건조체는 아닌지, 뭐든 너무 과한 거는 거부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글을 좀 더 설득력 있고 세련되게 다듬기 위해서는 과한 것들은 과감하게 쳐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글을 쓴다는 거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정성을 담은 좋은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완벽을 기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고자 정성을 기울이는 단계가 바로 글을 퇴고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글의 초고와 퇴고보는 천지차이입니다. 편안하시고요. 웨이트고 파이팅입니다. 또 뵐게요.